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불안 가로 세로축에서 가로축에 대해서 알아봤죠. 예, 억제 방해, 그 다음 당혹이었죠. 오늘은 세로축, 운동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불안에서의 세로축, 운동축, 억제, 감정, 혼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로축에서는 억제, 그 다음에 이 방해, 그 다음에 embarrassment, 당혹였는데 오늘은 이제 세로축입니다. 불안에서 운동 차원에는 억제 다음에 수직적으로 감정과 혼란이 있습니다. 감정은 움직임의 해체, 이모션이잖아요. 이모션. 감정이 이모션인데 이 이모션은 그 다음에 모션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의 탈출, 움직임의 탈피 이런 뜻입니다. 움직임의 해체라는 의미이며 격변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만약에 방해되고 해체된다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겠죠. 파국적 반응, 격변적 반응이라는 것은 이건 파국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불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불안은 아니에요. 락강은 감정은 심리학적 용어로 보고 불안은 정신분석적 용어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안에서의 감정은 정동으로 봅니다. 불안에서의 감정은 정동으로 봐요. 이모션이 아니죠. 이것은 어펙트입니다. 정동은 감정이 아니라 어펙트. 이모션과 불어, 에모아, 이것은 에모이라고 있기도 하고 불어로는 에모아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에마도 불안, 이것도 불어인데 이것도 저기입니다. 불안이에요. 아니죠, 감정이에요. 근데 이모션, 정서 이것과 불어의 감정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마이에라는 용어는 혼란스럽게 하다, 두렵게 하다, 당황케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스마가르는 분수하다, 진노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리브레궁은 충동자극인데 이것은 에모아 풀시오넬, 감정을 충동질하는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마는 혼란, 이거는 곤란이고 힘의 추락이고 레궁은 자극, 혼란을 향한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궁은 자극이에요. 에마는 혼란이고. 그래서 이모션과 정서라는 말과 이 에마도 상관이 없고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트리블 레궁에는 에마 풀시오넬이 아니다. 그건 관계가 없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이모션이라는 것은 움직임의 해체라는 것. 움직임의 해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고 트리블 레궁과 에모아 풀시오넬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여기서 확리되고 있는 언어적 뉘앙스들, 심지어 언어적 버전들이 혼란, 터모일이라는 개념을 통해 운동축에서 억제가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축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려움축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다시 말해서 혼란에 대응하는 그 개념으로서 당혹감, 임베러스먼트를 뽑았습니다. 터모일은 곤란함이고 곤란해지는 것, 즉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가장 깊이 곤란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운동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해체된다 그랬죠? 운동이 해체되면서 느껴지는 가장 곤란한 느낌. 이게 이제 터모일이라는 것이죠. 감정은 움직임이 해체되는 느낌인데 그것이 극단으로 갈 때 뭐를 경험하느냐? 터모일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터모일은 곤란함이며 곤란해지는 거죠. 운동 차원에서 가능한 가장 깊이 곤란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임베러스먼트는
어려움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우리가 불안에 도달했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정 이퀄 불안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터모일 이퀄 불안이 아니고 임베러스먼트 이퀄 불안이 아니에요. 자, 그럼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감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배제했습니다. 아까 감정 이퀄 불안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를 소개하기 위해 저는 그것이 하나의 정동, 어펙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동, 이 사전을 찾아보세요. 정동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애착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애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는 불안이 주체에 대한 애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정동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시적인 형태로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코 원초적 감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대상관계에서 얘기하는 정동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원초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원시적인 형태도 아니에요. 어떤 감정의 원시적 형태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원초적 감각도 아니에요. 정신분석에서 락강 정신분석이 얘기하는 정동은 전통적으로 말해서 주체가 무엇인지와 밀접한 구조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체가 무엇인지와 밀접한 구조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데 무엇인지 이게 뭘까요? 이게 대상. 정동은 전통적으로 말해서 주체가 무엇인가와 밀접한 구조적 관계를 갖는 이유다. 이 정동이에요. 반면에 제가 정동에 대해 말한 것은 그것이 억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도 나처럼 말하고 있는데 나는 락강이죠. 정동은 이리저리 떠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대체되거나 광기로 변하거나 뒤집히거나 대사될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억압되지는 않는다. 뭐 대사된다는 것은 대체된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이 돌고 돌기 때문에 정동이 주체와 맺게 만드는 그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뒤집힐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동에 묻어있는 이 기표,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표에 묻어있는 정동이죠. 그것이 억압될 때에는 기표가 억압된다는 것이죠. 정동은 억압되지 않는다. 정동과 기표 사이의 관계는 이론 전체를 다루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미 암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에 관해서 보자 이거죠. 분노, 내가 말했듯이 작은 말뚝이 작은 구멍에 들어맞지 않을 때 주체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뭔가 들어맞지 않을 때, 뭔가 맞지 않을 때, 예, 즉 타자의 차원, 기표의 차원,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신뢰의 차원, 성실함의 차원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때 분노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겁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 혹은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두 번째 책에 나오는 열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열정의 최고는 수사학의 그물이죠. 수사학의 그물에 걸려있다 그랬습니다. 수사학의 네트워크에 걸려있다. 포착되어 있다. 수사학의 네트워크에 포착되어 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칠판 위의 기표들은 바로 그물망입니다. 제가 언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물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언어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표의 그물에 잡힌 열정이어야 욕망의 주체로 간다. 기표의 그물에, 그러니까 열정이 기표의 그물에 잡혀 있어야만 언어적 방향을 가질 수가 있어. 언어적 방향을 가질 수 있어. 열정이라는, 그러니까 정서가, 이 정동이 기표의 그물에 잡혀 있을 때, 기표의 그물에 포획될 때 비로소 언어적 방향을 가질 수 있다. 언어적 방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그 대상이 명확해진다는 뜻이죠. 나는 불안에 대해 말해야 할 내용을 포괄적인 정서 이론으로 시작하는 독단적인 길을 택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정신분석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안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거를 감정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표와 욕망과 무의식의 주체와 관련돼서 이 불안 문제를 풀었다 이거죠. 락강은 당신을 위해 심리학적 정신이라 불리는 비현실적인 실제에 대해 논의하려는 게 아니라 해겔이 말하는 정신현상, 그런 식으로 불안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라 이름 붙일 만한 하나의 실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분석에서 어떤 실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불안의 실천적 위상. 불안이라는 게 정신분석에서 어떠한 실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욕망의 문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안은 욕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논의를 통해 결과적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정동은 바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정서나 감정으로 보지 말라. 그리고 정동으로 봐야 한다. 이 정동이야말로 기표의 그물에 걸려서 언어적 방향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그 욕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죠. 대상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 불안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붙잡고 버텨야 합니다. 정동, 아까 정동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라고 그랬죠. 그게 결국 뭡니까? 자신의 욕망에 대한 그 관심, 욕망에 대한 진지함, 욕망에 대한 집중력, 욕망에 대한 진실성, 성실성, 책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동은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과 그 집착과 그 애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뭐에 대한? 욕망에 대한. 그래서 정동이 불안이다. 우리가 끌어내고자 하는 정동은 바로 불안이다. 불안을 갖다 정동 차원에다 넣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그 불안의 가로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곤란축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불안의 세로축, 운동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불안은 정동이고, 그것은 그 기표의 사슬에 포획되어 있을 때 비로소 불안으로서 주체의 어떤 욕망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어적 방향이 될 수 있다. 기표의 사슬에 포획되어 있을 때, 정동이 기표의 사슬에 포획되어 있을 때 언어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욕망의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